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노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 편한 황혼을 꿈꿉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늙어서 거지 되기 딱 좋은 7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제목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습관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 습관들을 지금 바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풍요롭고 품격 있는 노년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대들이여, 지금 당장 귀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결코 그대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대들이 마주할지도 모르는 비극적인 미래를 미리 막고자 이 자리에 섰노라. 우리는 현재의 작은 즐거움에 눈이 멀어 다가올 거대한 위협을 보지 못한다. 세상의 모든 재앙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며 그 작은 균열은 대개 나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채 그대들의 삶에 스며든다. 혹 그대들 중에는 나는 아직 젊으니 괜찮아,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노년의 불행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젊은 시절 혹은 중년 시절 그대들이 무심코 반복했던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둑과 같다. 그 둑이 무너지는 순간 그대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속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네, 오늘 그대들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7가지 습관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이를 바꾸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하겠노라.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겨 그대들의 노년이 품위 있고 평화롭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우리의 첫 번째 습관은 바로 과도한 배달 외식과 불필요한 소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배달 앱은 편리함을 선물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은밀하게 당신의 지갑을 갉아먹는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 단가가 높은 배달 음식과 충동적인 외식은 고정 지출을 불필요하게 늘리고 저축을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이어져 미래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50대 최경미 씨는 맞벌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매일 저녁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외식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소확행이라 여겼지만 월 100만 원 가까이 식비로 지출하고 있었죠. 냉장고에는 늘 식자재 대신 남은 배달 음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한 투자마저 기대에 못 미치자 그녀는 내 노후는 어쩌지 않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세요. 배달앱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직접 장을 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냉장고 파먹기를 통해 불필요한 식자재 낭비를 줄이고 한 달 예산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외식을 계획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의 의료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노후 준비에 대한 부재 또는 무관심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노년의 존엄을 잃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왜 위험한가? 공적연금만으로는 품격 있는 노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등 다각적인 노후 대비 없이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0대 후반 박대리 씨는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노후라며 개인연금 가입을 미루고 주식 투자도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며 단타 매매만 반복했습니다. 60세 은퇴가 다가오자 그는 통장에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품위 유지조차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건강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지병으로 쓰러지자 급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세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노후 설계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저축 펀드나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비상자금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저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대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정된 노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곧 재산입니다. 왜 위험한가? 만성질환은 노년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의료비 지출로 이어져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50대 강영수 씨는 늘 술과 담배를 즐겨했고 운동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여러 위험 신호가 나왔음에도 괜찮겠지 하며 방치했죠. 60대 중반 그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술비와 장기간의 재활치료비는 그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건강을 잃자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커녕 거동조차 힘들어지며 모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걷기, 계단 이용하기, 물 자주 마시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을 만드세요. 술과 담배를 줄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미리 예방하세요. 실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장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재산도 무너집니다. 네 번째 습관은 새로운 배움과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원래 이랬어. 늙어서 뭘 배워라는 생각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당신을 고립시킬 뿐입니다. 왜 위험한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지 않으면 금융 사기나 온라인 범죄에 취약해지고 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놓치고 치매와 같은 인지 능력 저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60대 박선배 씨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을 불편해하며 늘 자녀나 젊은이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굳이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에 온라인 뱅킹도 활용하지 않았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강의는 다 사기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고금리 투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전 재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아 극심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세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꾸준히 배우세요.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온라인 뱅킹 등 기본적인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세요. 독서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치매 예방을 위한 취미 활동이나 인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평생학습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감정적인 소비와 충동 구매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나 잠깐의 기분 전환을 위해 지출하는 돈은 당신의 미래를 좀먹는 주범이 됩니다. 왜 위험한가?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기분 따라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습관은 재정 계획을 망가뜨리고 저축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후회와 함께 쌓여가는 물건들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50대 이현정 씨는 기분이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앱을 켰습니다. 이 정도는 사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필요 없는 옷이나 주방용품을 계속 구매했죠. 신용카드 할부금이 매달 쌓여갔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물건은 쌓여가는데 정작 자신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고 점점 늘어나는 카드값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은퇴 후 그녀의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찼지만 정작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세요. 소비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사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구매 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한 달 용돈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는 산책, 독서, 명상 등 돈이 들지 않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계획 없는 소비는 자유를 앗아갑니다. 6번째 습관은 금융 문맹 탈출 노력 외면입니다. 나는 돈에는 영 재주가 없어라고 단정하고 금융 지식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돈은 영원히 남의 돈이 될 뿐입니다. 왜 위험한가? 복잡한 금융 지식을 알지 못하면 사기성 투자에 쉽게 넘어가거나 불리한 조건의 금융 상품에 가입하여 소중한 노후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융 지식 없이는 자신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70대 김 여사님은 은행원 아들 덕분에 돈 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복잡한 금융 이야기는 머리 아프다며 아들이 하라는 대로만 했죠. 그런데 2024년 갑자기 아들이 주식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면서 그녀의 예금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뒤늦게 자신의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금융 지식을 알았더라면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세요. 최소한의 금융 지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세요. 시니어 금융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도서, 검증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세요.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예금이나 연금 상품의 이자율, 수수료, 원금, 손실 위험 등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 습관은 인맥관리 명목의 잦은 모임과 음주입니다. 친구니까 사회생활이니까 하는 이유로 불필요한 지출과 시간 낭비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왜 위험한가? 의미 없는 모임과 과도한 음주는 귀한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쳐 미래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진정한 인맥은 숫자가 아닌 관계의 질에서 나옵니다. 60대 박 부장님은 은퇴 후에도 왕년의 인맥을 유지한다며 매주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동창회 등 잦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거액의 회비와 식사비, 선물 비용 등으로 매달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죠.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쳐 약물 복용량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인맥들이 실제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맞는 소수의 친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 바꾸세요. 모임의 수를 줄이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감을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집중하세요. 불필요한 음주 대신 독서 모임이나 봉사활동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찾아보세요.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닌 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가치와 행복에 집중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늙어서 거지되기 딱 좋은 7가지 습관에 대해 냉철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이 불편하셨을 수도, 혹은 내 이야기인데 하고 뜨끔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절망 대신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7가지 습관은 결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꿔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품격 있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 시니어 쌩쌩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